붉은 실의 공방은 오늘도 조용한 듯 분주했다. 리아는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인연을 잇는 마법을 사용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창가 너머에서 비치는 햇살이 부드럽게 공방 안을 감싸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마음은 조금 무거웠다. 오전 내내 다양한 인연을 다뤘지만 오늘은 유독 쉽지 않은 요청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오랜 연인을 다시 붙잡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한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아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이들을 돕고 있었지만 그 역시도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손님은 기품 있는 옷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공방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와 리안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고 상자를 열자 붉은 실 한 가닥이 곱게 놓여 있었다. 이 실을 다시 읽고 싶습니다. 남성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아는 실을 손끝으로 살펴보았다. 실의 끝은 마치 칼로 자른 듯 매끄럽게 끊어져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마법을 흘려보냈다. 실을 타고 흐르는 운명의 기운을 읽으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 인연은 자연스럽게 끝난 것입니다. 남성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이 실을 다시 읽는 것뿐입니다. 리아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붉은 실은 마법으로 강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끝났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다시 이어질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리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두 사람이 다시 만나야 한다면 실은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제로 붙잡으려 할 때가 아닙니다. 남성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상자를 닫으며 조용히 공방을 떠났다. 리아는 한숨을 내쉬며 공방 안을 정리했다. 이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마법사로서의 신념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해가 저물어 가면서 공방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점차 줄어들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실을 다루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돈을 주고서라도 인연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미 끝난 인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절박한 눈빛이 떠올라 쉽게 잊히지 않았다. 리아는 가벼운 피로감을 느끼며 공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선반에 놓인 유리병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실의 흐름을 살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손목에 감겨 있어야 할 붉은 실이 끊어져 있었다. 그는 숨을 삼키며 손목을 만져보았다. 실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끊어진 흔적조차 없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 거지? 리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남들의 인연을 다루며 살아온 그가 정작 자신의 인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급히 공방의 서고로 달려갔다. 오래된 마법서들을 펼쳐보며 자신의 실이 끊어질 가능성에 대해 찾아봤다. 하지만 아무리 책을 뒤져도 자신의 실이 사라지는 경우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리아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누군가 자신의 인연을 조작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자신이 이어져야 할 인연이 없었던 걸까? 창밖에는 어느새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공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 속에서 리아는 홀로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되찾아야만 했다. 리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감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이 순간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무너지는 심정을 다잡으며 다시 한번 손목을 만져보았다.